예, 안녕하세요. 미 국방부 전쟁부죠. 이름이 바뀌었죠. 디파트먼트 오브 워. 여기서 이제 그 장성들을 모아놓고 헤그세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국내 보도는 이제 주로 트럼프가 뭐 핵무기라든지 기타 등등 1조 달러 국방비 이런 얘기를 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는 헤그세스의 발언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그 PC 좌파, 다시 말하자면 깨시민 진보를 정면 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문화를 바꾸겠다. 국방부의 컬처라고 얘기해요. 컬처를 바꾸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미국이 얼마나 거대하고 중요한 정치 내전을 치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This administration has done a great deal from day one to remove the social justice, politically correct, and toxic ideological garbage that had infected our department, to rip out the politics. 예, 기본적으로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내세우는 깨시민 진보를 쓸어내려고 임기 첫날부터 노력해왔다. 예. No more identity months, DEI offices, dudes in dresses. No more climate change worship. No more division, distraction, or gender delusions. No more debris. 예. 그러니까 이 PC 좌파, 해체주의가 내세우는 이 그런 것들이 국방부 내에 곳곳에 침투돼서 심지어는 DEI 담당 장교까지도 썼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As I've said before, and will say again, we are done with that shit. shit, 똥이란 소리인데, bullshit, shit. 그래서 일부 영어 그 매체에서는 그걸 전달하지 않습니다. 예, 비어라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비어도 아주 뭐 볼만한 비어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추상적인 거고 좀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거를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짧게 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수염 장발 안 된다. beard, long hair 안 된다. 계급과 상관없이. 또 신장과 체중도 적합해야 한다. 또 계급과 상관없이 한 달에 2번 전투 체력 검사를 받아야 된다.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PT라 그러면 전투 체력일 거예요. PT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t's tiring to look out at combat formations, or really any formation, and see fat troops. Likewise, it's completely unacceptable to see fat generals and admirals in the halls of the Pentagon. So whether you're an airborne ranger or a chairborne ranger, a brand new private or a 4-star general, you need to meet the height and weight standards and pass your PT test. 예. 그 기본적으로 이 피트니스라 그러죠. 딱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 뭐 그냥 배불뚝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헐레벌떡 뛰어다니고 헐레벌떡 엉금엉금 끼어다니고 이게 군대냐 이게 당나라 군대지 그 소리죠. 그걸 지금 다 바꾸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PC 좌파의 그 영향 때문에 여자를 뭐 어느 보직 어느 부대든 상관없이 다 보내고 있는데 그 부대나 그 활동 자체가 엄청난 육체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걸 정면 공격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길고 여러 번 나오는데 40분 동안 연설인데 이 헤그세스 연설이 되게 어떤 분위기다를 보시기 위해서 제가 짧게 인용하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ar does not care if you're a man or a woman. Neither does the enemy. Nor does the weight of your rucksack, the size of an artillery round, or the body weight of a casualty on the battlefield who must be carried. This, and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this is not about preventing women from serving. But when it comes to any job that requires physical power to perform in combat, those physical standards must be high and gender neutral. If women can make it, excellent. If not, it is what it is. If that means no women qualify for some combat jobs, so be it. That is not the intent, but it could be the result, so be it. It will also mean that weak men won't qualify because we're not playing games. This is combat. This is life or death. 네. 그러니까 제가 이 헤그세스 처음에 임명됐을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 제일 문제적
그 인사로 2명을 꼽았는데 언론이 미국의 메이저 언론들이 한 명은 헤그세스고 다른 한 명은 털시 게버드죠. 저는 털시 게버드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좀 정신없는 여자예요. 예, 정신없는 여자입니다. 털시 게버드. 그 시리아 아사드 학살자 독재자 만나서 쎄쎄쎄하고 미국이 왜 중동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냐 이러던 아주 극좌적 성향의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극좌적 성향의 발언을 많이 했었어요. 그 민주당 의원 시절에. 그 반면에 저는 헤그세스에 대해서는 처음 임명했을 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제적 임명이긴 한데 미 국방부란 조직이 워낙이 괴물과 같은 거대 조직이다. 저기가 전 세계 최대의 조직이다. 300만 명이거든요. 군인과 군속을 합치면. 그래서 이게 층층시야에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거를 확 뒤집으려면 헤그세스 같은 이런 그 말하자면 그 좌충우돌이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 인사는 두고 봐야 된다.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그 연설은 아주 그 명품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맹위를 떨쳐온 꾀자좀 진보 좌파 풍조와 정치 내전 중입니다. 꾀자좀 진보 좌파 이걸 워크라 그러죠. 그 역사를 한번 보죠. 짧게는 동구권 해체 1989년, 소련 붕괴 1991년, 특히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 시작 이후 미국의 정신과 담론을 지배해왔죠. 그렇게 따지면 30여 년 됩니다. 그러나 길게는 이게 1960년대 말 월남전 반전운동부터 시작된 겁니다. 광범위해진 게. 그러면 이게 60년이에요. 이 60년 묵은 어떤 풍조, 60년 동안 사람들의 관념을 쥐고 흔들어 온 그런 정치적, 이념적 풍조에 대한 정면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게 막강한 세력이 막강할 거 아니에요. 관념과 언어와 이념을 가지고 이걸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거 싸움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진짜로. 죽느냐 사느냐.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 전체가 그 싸움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완전히 미국을 개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 차원에서. 여기서 잠시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럼프의 9월 23일 유엔 연설에 이게 후속편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이 트럼프 유엔 연설 제가 아주 그 주목을 그때 했었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심오한 정치 철학, 도덕 철학적 통찰이 있다. 그 통찰의 내용은 나라가 망하는 꼬리 둘 달린 괴물이라고 요약되는 레시피.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들이치면서 화석연료를 악마화하는 것. 석유나 석탄을 악마화하는 것. 뭐 태양광 띄우고 풍력 띄우고. 하나는 그거 하면 나라 망한다. 또 하나는 무제한 불법 입국을 방치하는 사실상의 국경 개방이죠. 이거 하면 나라 망한다. 이걸 꼬리 둘 달린 괴물이라고 불렀고 투테일드 몬스터라고 불렀고요. 마타따비죠. 그 일본 애니 나루토에서 나오는 유럽이 이 괴물을 섬기다 폭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그게 철학적,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현대 문명에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연설이었어요.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9.23 연설이 그러면서 트럼프가 거기서 무엇이 이제 통찰이냐면 여기까지는 통찰이 아닐 수 있어요. 이러면 나라 망한다까지는 통찰이 아니에요. 뭐가 제가 정치 철학적 통찰이라 그러면 그럼 도대체 사회 지도층, 조중동 이게 왜 안미경중 섬기냐. 우리로 치면 왜 사회 지도층,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 망하는 레시피, 꼬리 둘 달린 괴물을 왜 떠받드냐. 아, 저 사람 개념 있어? 그래. 아주 그 깨시민이야. 아주 그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어. 저 사람 PC야. 라는 평판에 굶주려서 그것을 탐내서 거기랑 적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 꼬리 둘 달린 괴물을 어화동동 하고서 같이 춤을 춰왔다. 즉 PC가 도덕적 해체주의가 이
지금의 이 통탄할 만한 이 문제들, 에너지에 관한 정책, 국경에 관한 정책의 배후 그 발원지이다 라고 통찰한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가 세계 최초의 명제입니다. 세계 최초로 내놓은 명제예요. 그래서 이 연설이 깨자점 진보 좌파의 정치 철학, 도덕 철학을 정조준하고 있는 연설인데, 지금 똑같은 걸로 미 국방부, 지금은 전쟁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Department of War. 미 전쟁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도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헤그세스 연설에서. 헤그세스 연설은 트럼프 9.23 유엔 연설의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깨자름 진보 좌파에 대한 정치 내전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PC를 정조준한 트럼프의 발언을 짧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And I'm telling you that if you don't get away from the green energy scam,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And if you don't stop people that you've never seen before, that you have nothing in common with, your country is going to fail.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I worry about Europe. I love Europe. I love the people of Europe. And I hate to see it being devastated by energy and immigration. This double-tailed monster destroys everything in its wake, and they cannot let that happen any longer. You're doing it because you want to be nice. You want to be politically correct, and you're destroying your heritage. 예. 그러니까 저 사람 그 깨시민이야, 진취적이야, 진보적이야, 이 황당한 평판을 탐낸 나머지, 또 그걸 주장하는 세력과 적이 되고 싶지 않은 나머지, 결국에 가서는 에너지 문제와 국경 문제에 관해서, 이민 문제에 관해서 괴물을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배후는 바로 도덕적 해체주의, 정치철학적 해체주의, PC에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유엔 연설이. 그 점에서 굉장히 통찰이 깊은 연설입니다. 저건. 그것을 헤그세스의 연설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뭐 기본적으로 그러잖아. 뭐 DEI 찾고, 그러니까 다양성, 닥치고 평등, 허용성 이런 거 찾고, 여성 찾고, 그 다음에 무슨 소수민족, 유색인종에 대한 특별 배려 이런 거 찾고, 그래 국방부 걸레됐다. 그래서 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바로 이것과의 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즉, 미 전쟁부 안에서 문화전쟁을 하고 있다. 깨시민 진보 좌파 풍조에 대해서. 그걸 헤그세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9.23 유엔 연설과 고스란히 대응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종중 친중 좌파가 득세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미국 유럽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유럽에서 깨자좀 진보 좌파가, 깨시민 진보 좌파가 득세를 했고, 또 그 배후에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작동했고, 그걸 고스란히 한국에 투영이 되면 그게 한국에서는 종중 친중의 득세로 나타나요. 그리고 조중동이 안미 경중 이런 헛소리, 개소리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정치 내전이 진행되면서. 그럼 한국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고달픕니다. 예. 리짜밍의 나라를 납치해갖고 아주 그냥 깅그리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시진핑 입맛에 꼭 들어맞는, which is palatable to 시진핑. 시진핑 입맛에 꼭 들어맞는 전체주의 경찰국가로 지금 한국을 변질시켜 가고 있고, 우리 그것과 싸워야 되고, 누가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니까 저항해야 되는데, 고달프죠. 예, 고달픕니다. 그러나 낙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 구도 자체가 리짜밍이 이길 수 없는 구도예요.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공중납치에 성공하더라도, 지금 절반쯤 성공했는데, 성공하더라도 그걸 몰고서 갈 데가 없어요. 베이징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탈중국 신냉전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지는 거지. 트럼프가.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는 거예요. 주리를 트는 거예요.
결국 줄을 틀면서 누구 보고 각성하라 그러냐면 대기업 보고 각성하라 그러는 거고 사회 상류층 보고 각성하라 그러는 거고 사회 상류층이나 대기업은 그렇게 몸이 달아서 이 친중 종중과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아니 SK 최 회장 보면 뭐 전적으로 드러나잖아. 비교적 싸우겠다. 국내에 좌빨과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돈을 좀 질렀다가 삼성전자는 공중분해될 뻔했잖아. 삼성전자의 거버넌스를 지켜줬다는 의미로 멀쩡한 국민연금 이사장의 감옥을 갔잖아요. 그런 이유로 관심법에 의한 뇌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친중 종중을 정면 공격한다든지 그걸 정면 공격하는 세력을 키워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골로 보내 죽이겠다. 그러니까 박근혜부터 죽여라. 이재용 죽여라. 삼성 해체해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배경은. 근데 그게 어떤 문재인이나 이런 그 더불당이나 이런 그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이겠다고 칼 뻗고 걔들이 뛰어들고 나올 때 옆에서 거들어주고 박수 쳐줬잖아. 조중동이. 그리고 그걸 방관한 거 아니에요. 사회 지도층이. 이번에도 똑같아. 돈 꽤나 만지고 괜찮은 친구를 만나보면 선거에서 뭐 리재밍이 되겠지. 뭐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뭐 그런 식이에요. 태도가. 기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 말씀해주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유배되어 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신흥 제도권, 즉 간첩스러운 종중 친중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조중동 안미경중 얘기하는 전통적 제도권도 아니고 우리는 개털이요. 찬밥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찬밥인 자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주리를 틀면 누구 보고 좀 들으라고 주리를 트냐. 우리가 물론 희생을 많이 해요. 서민층이. 그러나 결국은 기업하는 사람들, 좀 살만한 사람들, 좀 뭐 배웠다는 사람들, 먹물들, 맑게나 한다는 사람들. 야, 너희 안미경중 할래? 그럼 너희 우리 동맹 아닌데? 우리 파트너 아니야? 그럼 너희 40% 50% 내야 돼. 관세. 뭐 우리랑 뭐 특별히 너희가 뭐 특별히 뭐 무역할 거 있겠냐? 유럽이나 일본처럼. 너희 철 좀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게임이. 지금 한국인들, 깨자름 진보좌파든 아니든 간에 아직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내전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깊은 뿌리를 파고 내려가면 이게 월남전 때 반전운동까지 가거든요. 히피 나오고 이럴 때. 그러니까 60년 된 뿌리고요. 짧게 내려가도 이게 1991년, 1989년까지 내려가는 뿌리예요. 아주 짧게 내려가면 2001년인가 그 중국의 WTO 가입 거기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주 짧게 해도 25년, 웬만큼 해도 동구권 무너진 1989년부터니까 36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사상적인 거, 관점, 풍조 이런 걸 따지면 60년짜리 뿌리예요. 이게 거기랑 생사결을 벌이는 생사를 사느냐 죽느냐를 걸은 정치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협상이 깨지고 그 관세를 이렇게 막 조져서 그 군사지정학적 수단으로 써서 조지는 그런 경제정책에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해도 공화당은 살아요.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깨자점 진보 좌파에 대한 전면적 정치 내전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공화당 자체가 정치적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내전에는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런 살벌한 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뭐 조국이라는 자가 좀 떠들어 뭐 리짜이밍이 뭐 이상한 뒷구멍으로 이상한 공작해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큰 선 쭉쭉 그으면서 밀어붙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명 내놓고 하고 있는데 정치 생명 다 걸고 하고 있는데 전면적 정치 내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한국 깨자름 좌파의 정신 실종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조국 참 열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범국이냐?
그 얘기 무슨 냐면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냐? 왜 우리를 일본보다 저기 훨씬 낮은 찬밥 취급하냐? 이 소리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본보다 그래도 좀 조건이 좋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관념이 있다는 거지. 80년 전에 끝났습니다. 전쟁, 2차 세계대전. 거기에 대한 징벌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토록 이어져야 돼. 이거 무슨 공산주의, 그게 바로 저기 중국 공산당식 화법이죠. 세계를 자기들 방식의 선악으로 나누고 그 전쟁은 나쁜 짓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영원토록 이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드립을 치죠. 저는 일본을 볼 때 일본이 계속 징벌을 받아야 된다. 계속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이건 조잡한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단지 뭐 더 심각하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중일 전쟁, 그 이전에 만주사변, 이런 걸 일본이 왜 일으켰냐? 그 배경이 뭐냐? 그리고 일본 사회가 어떤 사회길래 그런 식으로 사회가 치달을 때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의 일본에 어떤 특질이 있냐? 이것을 봐야지. 제가 일본에 대해서 엄청 비판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교포 북송은 10만 명 정도 했는데 북한에 초특급 빨대를 채워준 거고 10만 명이 한 1년에 만 달러 보내면 얼마야? 10억 달러예요. 그걸 50년 동안에 하면 얼마예요? 500억 달러인가? 500억 달러네. 초특급 빨대예요. 초특급 빨대 저게. 저는 그런 걸 비판을 해야죠. 그리고 일본에 예를 들면 왜 세습제 의원 내각제를 하지? 왜 의원직이 세습이 되지? 거기는 왜 정치 문화가 좀 특이해? 이런 걸 봐야지. 걔들 전쟁 일으켰으니까 계속해서 불리한 대접 받아야 돼? 이건 개 조잡. 아유. 폭도들은 이렇게 과거 중에 복수, 원한 이거를 영구화시키는 그런 근성들이 있죠. 니체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당, 더불당에서는 주권을 짓밟으면 저항하겠습니다. 아니 관세를 높게 매기면 미국에 안 팔면 되잖아. 관세 높게 매기면 그게 주권을 짓밟은 건가? 고율 관세 의미는 그거거든. 야, 너희가 무역하기 껄끄럽거든. 너희 뭐 전략적 파트너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관세 좀 내야겠다. 그게 주권 짓밟은 거예요. 차등대우 게임하는 거지. 지금 현재 리짜이밍 한국은 어떤 수준의 파트너냐 미국한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베트남보다 5%포인트 뒤처지고 인도네시아보다 6%포인트 뒤처지는 그런 3류, 4류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이 20%거든요. 관세가. 우리가 25%. 인도네시아가 19%거든요. 우리가 25%. 지금 50%로 가게 되면 이건 오류 파트너란 소리지. 주한미군의 주자는 얘기도 안 해요. 왜 그러면 미국 관점에서는 야 거기 우리가 피 흘리면서 전쟁해가지고 주한미군 지금 지휘 따낸 거야. 그래 네가 싫어? 그럼 너 한미동맹 깨겠다고 네 입으로 말해봐 이 자식아. 그건 너 그 말 못하잖아. 그 말하면 그 순간 너 날아가니까 국민저항에. 저는 조금 있으면요. 윤석열 복권해야 된다. 윤석열 내세워서 한미 협상 다시 하자. 이재명 물러가라. 윤석열 내세워서 한미 협상 다시 하자. 이 구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